녹화를 시작했는데 저번 주 하고 왜 녹화 그게 표시가 안 뜨지? 떴다. 예, 이제 떴네요. 그 저번 주 그 방식이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끊어서 하는 게 30분, 뭐 20분 나도 가다 보면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있어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또 연정님이 20분이라서 짧아서 조금 좋았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감을 서서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본인이 번역했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틀리면 언제든지 또 얘기하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다른 분의 목소리 들리면은 제가 아니고 연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번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수준 차이?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정님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도 똑같은 거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연정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얘기보다도 연정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하신 분과 참여 안 하신 분의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영상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실 때, 제가 설명하는 거랑 영정님 얘기하는 거랑 오늘 그 발표하시는 그 영어로 발표하셨던 분이랑 그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처음에 오늘은 길게도 안 할 거예요. 약간만 이제 설명해드리고 그 동영상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 하고 어쩌면 끝나고 나서가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 영역들이. RPA하고 또 갑자기 RPA 한다 그러는데 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은 제가 아는 그 외부 그 UiPath라든가 이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 오늘 우리 얘기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어떤 시각에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봐요.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얘기해 드릴 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요거 배운 거는 별로 안 돼요. 20분이면 금방 끝나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이라든가. 우리 또 오늘 홍숙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홍숙님한테 UiPath를 물어보면은 또 잘 가르쳐 주실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이제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 이제 홍승님, 희진 MVP님까지 MVP님이고 연정님은 이제 번역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제 2주 연속 계속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1년 내도록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맨날 번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중간에 다른 거 이제 뭐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딴 거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도 하다 보니까 빌드에 좋은 게 있더라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이거 나이트에 내 받는 거 이거 꼭 소개하고 싶다 근데 내가 번역도 해서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여기서 연정님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별 부담감이 그러면은 연정님도 좀 이제 계속 참여도 하시고 그런데 그럼 연정님 꼭 맡으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돼요 그리고 또 많아지면 여기에 두 줄 넣으면 되고 뭐 아니면 뭐 40명 50명 다 얼굴 채워도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 자리 뺏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좀 같이 그러니까 발표라기보다는 같이 본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정님이 1년 내도록 참여하시면은 아마 우리들 중에서 아마 실력이 가장 좋아지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발표를 많이.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본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인데요. 벌써 네 번째 거를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이메일 그 오늘 통지에 보내드린 거 보면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이야기 벌써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등록하시면 돼요. 그 제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세 번째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한 이유는 왜냐 그러면은 하도 파워
그 플랫폼 그 페이스북 그룹에 언제 파워 플랫폼 하냐고 자꾸 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 가장 좋아하는 그 RPA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RPA를 왜 직접적으로 안 하고 프로세스 어드바이스 이런 걸 하냐 그러면은 이분 발표하시는 분 얘기 듣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알아요. 왜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상한 거 자꾸 한다. 자기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이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면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빌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빌드에 키노트 이 정도가 아니고 제일 깊숙하게, 제일 밑단에 있는 거, 아무도 잘 안 보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뭘 하냐 그러면은 개발자가 올바른 솔루션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해준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분이 실제 데모를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이해가요. 그때 제가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데모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 고객 사례는 뭐 한 개 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고객 사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고객 사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나온 거 따끈따끈한 거라서 실제 이제 고객 사례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되게 쉬워요. 나중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그런 거예요. 이게 RPA하고도 똑같은 건데 우리 인간은 창조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일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반복 카피 앤 페이스트 맨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쳐보자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나왔거든요. 나온 지는 꽤 돼요. 나온 지는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걸 이제 서비스로 구축한 팀들도 있고 아니면 학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이야기 들으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사용해 보시면 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프로세스 마이닝 하는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RPA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MSA 그 자동화에 관련된 거의 대표적 선수가 여기 있는 그 위에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인 파워 오토메이터 영어로 적은 요 부분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토메이터예요. 오토메이터인데 근데 여기 클라우드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에 도움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A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우드 흐름이라고 해서 원래 갖고 있는 파워 오토메이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DPA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 제 비즈니스 그 프로세스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BPM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그 파워 앱스 할 때 한번 공부할 거예요. 이제 흐름을 쭉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상단에 이제 다이나믹 365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단 위에야 이렇게 그 메뉴바가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서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원래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작년 이제 가을이죠. 겨울쯤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RPA하고 무슨 관계 있냐? 아니면 다른 것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근데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 10년 동안 했는데도 품질 좋은 게 잘 없어요. 가장 유명한 게 UiPath 건데 뭐 그래도 거기도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자동화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RPA 배웠어. RPA 배웠는데 문제는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걸 짜야 되는지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프로세스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또 개중에 하다 보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잘 나만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누군가가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보편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짤 때는 다 이제 그 코딩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프로세스를 이제 일단 짜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새로운 걸 선택해도 그걸 조직에 투입시켜서 삽입시켜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체제화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여주면 아는 거죠. 남들 다 따르게 일을 하는데, 이래 일하는데, 본인만 따르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보여주면 그런 것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는 되게 쉽다는 거예요. 쉽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 과정을 녹화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팀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업에 관계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겨울에는 없었는데 원래 빌드 때 새로 들어온 것들 되게 많아요. 분석에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깊은 통찰력 확보에 요 지금 테마와 관련돼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요 네 번째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거든.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뭐 하면 좋아요. 이 정도 선상이었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버튼만 누르면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동화 과정을. 그래서 이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데모로 보여줄 거고 그 순수가 있어요. 6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프로세서 마이닝이라고 해서 어드바이스 요 만드는 게 있거든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만들기가 끝나면은 우리 팀이에요. 이게 다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 마이닝은 회사 전사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규모가 좀 작아요. 우리 팀 내 내지 뭐 아니면은 뭐 옆 부서 정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물론 이걸 전사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규모를 두고 생각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반기에는 지금은 팀 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 팀원으로서 내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도구 던져주고 내보고 하라 하면 얼라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버튼 누르고 자기가 하는 일 그대로 다 한 다음에 끝나면 녹화 버튼만 끄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뭐 하는 것들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가 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녹화를 한 다음에 편집하고 분석하는 거는 여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녹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자동화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고 만들어 주거나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만들면 돼요. 또 권장사항을 그냥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송장 처리에 관련된 것들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RPA는 송장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제가 딴 게 생각할 게 잘 없어요. 뭐 우리가 RPA 할 때 카피 앤 페스트 할 때 송장 처리 말고 크롤링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 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카피 앤 페스트를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RPA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래 말하면 또 UiPath라든가 기존에 RPA 하시던 분들이 손 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수준 낮다 하면서 우리는 회사 전사적으로 금융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그 인프라 단에서 우리가 그 회사에서 막 구축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보시 몇백 대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특수한 영역은 돼요. 특수한 영역.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되게 경직돼 있거든요. 문서도 그렇고. 이런 데는 카피앤페스트가 쉬워요. 그러니까 금융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조금이라도 복잡 단해버리고 나면 RPA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송장 처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면 맨날 송장 처리만 해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씩 넓혀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데모를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잘 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 어드바이저가 뭘 하시는지 조금 쉽게 이해가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했던 회사 계속 이 회사만 나와요. RPA하고 할 때 지겨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얘기 조금 들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제 있고, 이거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이잖아요. 작년 가을에 나오자마자 우리 그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이거? M365 부트캠프 때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간략 설명한 건 끝났어요. 간략 설명한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오늘 실습 끝나고 나서 실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 여기 블로그잖아요. 알러브 핸즈온 블로그 보시면은 여기 파워 오토메이터에 보시면은 프로세스 마인이라고 해서 제가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쭉 적은 게 있어요. 이거 따라 하시면은 오늘 그 한 거 그 여자 이제 그 저기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거가 좀 빨라서 아니면은 조금 내용이 틀려서 못 따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한 내용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12월 달에 제가 적은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는 그 버전하고는 조금씩 인터페이스가 달라져 있어요. 버튼도 달라져 있고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 대략적인 위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봐도 유튜브가 있고 유튜브로 오셔도 돼요. 재생 목록 여기 보시면은 이름은 찾을 때는 I love 핸즈원으로 다 찾으면 돼요. 페이스북이고 블로그고 뭐 다 이거 I love 핸즈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튜브.com 슬러시 채널 C에 이 C가 채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 I love 핸즈원으로 보시면은 이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재생 목록에 제가 여기 RPA 파워 오토메이터 여기 8개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세미나 발표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업무 자동화와 RPA 해서 이제 아까 그 발표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M365. 여기서 발표했던 RPA하고 업무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하시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도 되게 중요하지만 RP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헛짓을 안 해요. 헛짓을. 왜냐 그러면은 RPA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RPA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RPA 안 쓰는 게 좋아요. RPA를 배웠지만 되도록이면은 그 아까 그 파워 오토메이터 있잖아요. 파워 오토메이터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자동화를 해야 될 때 그때 RPA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한 30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회수 그래도 상당히 높잖아요.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는 파워 오토메이터 안에 있거든요. 나중에 파워 오토메이터하고 이런 것들 뭐 깔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블로그 뭐 이런 블로그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쪽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이구 나의 동영상이 왜 꺼져 있지?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예, 맞네요. 지금부터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할 건데 이 여자 강사분이 되게 천천히 잘해요. 그래서 속도도 되게 좀 느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글 번역본 보시면서 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끊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연정님도 필요하시면은 중간중간에 본인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은. 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Hi, everyone. I'm Christy Jeffson, Group Program Manager for Process Advisor in Power Automate. Thanks for attending our session. Today, I'll be introducing you to Process Advisor and show you how you can leverage Process Advisor to understand better the processes and workflows across your business so you can quickly and easily identify areas to address with automation. We'll also share a customer story and finally some resources to get you started. When we think about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automation and how people operate, we see how some of the best organizations are powered by strategic and creative people. But oftentimes, the daily tedious and repetitive tasks get in the way of allowing them to perform more high-value strategic work. 이 얘기는 RPA 할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창조적인 거를 하고 기계에게 반복적인 거. 근데 반복적인 걸 찾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And that's why automation is so important.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파워 오토메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 AI 빼고는 다 파워 오토메이터 안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 개념을 따로따로 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그 하나하나의 개념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파워 오토메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utomate. We have an entire platform, an intelligence platform that brings together different automation capabilities in one platform. We start with RPA, which is robotic process automation.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RPA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 오토메이터를 RPA로부터 한다는 이 말이 아니고, 여기 슬라이드가 RPA부터 나왔다는 이 말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터 안에, 원래 파워 오토메이터 안에 있던 것들. This is UI-based automation to automate activities on your desktop with desktop flows. 여기도 나오지만도 여기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데스크탑이요. 그러니까 RPA를 어디 쓰냐고 했을 때 우리 그 PC 있잖아요. PC 데스크탑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될 때 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나중에 웹에서도 뭐 크롤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내 PC에서 그 주로 이제 그 MS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들에 뭐 입력을 하거나 카피 앤 페스트를 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일들을 뭐 합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는 것들은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You can also leverage our artificial intelligence, our AI-driven capabilities to do things like forms or document processing, all of this in AI Builder. 제 그 아까 그 동영상을 보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AI가 안 들어가면 RPA가 바보예요. 뭉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PA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화의 어떤 수준까지 뭐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AI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은 AI가 MS보다는 약하거든요. 구글은 강하고 이러지만 이제 그 레벨 빼고는 보통 지금까지 RPA 했던 회사들은 MS만큼 AI가 안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RPA의 수준이 이게 MS만큼 못 따라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위 업체가 UiPath인데 걔들이 AI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일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면은 지금 일이 지금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은 AI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왓치 파티 할 때, 워치 파티 할 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포민식기 얘기를 했어요. 포민식기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 코그니티브 서비스 이런 거 각각 개별적으로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뭉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폼인식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익은 거예요. 이게 AI 빌드에서 양식 값을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폼인식기가 지금 고도화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산업군별로 묶어서 뭔가 서비스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산업군별로 그걸 또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저랑 같이 첫날 공부하신 분은 문서 번역하는 거 보셨죠? 문서 번역. 제가 AI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문서 번역을 할 때 원래 나온 그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틀이 안 바뀐다는 거. 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가 안 바뀐 상태에서 테이블이 안 깨진 상태에서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문서 번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지금 워치 파티 했던 거 1편부터 다시 보시면 그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I가 얼마나 잘 돼 있냐가 결국 RPA라든가 프로세스 마이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We also have DPA, or digital process automation, where you can automate across native and third-party applications with built-in connectivity across more than 400 connectors. And all of this through our cloud flows in Power Automate. 400개의 커넥터는 우리 저번 시간도 얘기했잖아. 450개쯤 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확장성. 그러니까 꼭 MS 제품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커넥터를 통해서 또 다른 회사들
간에 이런 거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갖고 올 수 있는데 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갖고 올 수 있는 거랑 그럼 거기다가 RPA를 쓰나 아니면 거기다 뭐 다른 어떤 이런 그 UiPath 이런 걸 써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커넥터가 돼 있는 거는 커넥터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RPA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또 결과물들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커넥터를 연결할 수 없는 뭐 우리 그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에 뭐 입력을 하든지 뭘 갖고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는 RPA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연결고리 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And business process management, which allows you to have automated, guided, multi-step processes using business process flows that connect to both DPA and RPA. And then most recently, we've introduced our process mining capability called Process Advisor. But we all know. 좀 전에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건 나왔고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명칭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근데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UiPath에서 그 고유어로 쓰고 있거든요. 회사의 제품으로. 그래서 이제 MS에서는 그대로 못 쓰니까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하면 프로세스 마이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Automation is challenging. And why is it challenging? Because oftentimes we have so many workflows that we need to automate. And how do we decide which ones have the best ROI? Which ones are our priority? And if we even know those priorities, oftentimes we don't know what are the steps of a process. They're very complex across people, across departments. And so understanding what takes place, what are the steps of a process are important for your ability to automate. We often rely on people to tell us what are the steps in a process. And as soon as we write those steps down, they're just as quickly out of date. Whether it's because circumstances change, tools change, in any case, it's very hard to quickly and agilely change the ways that we work. So how do we address all of these challenges? 결국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쭉 들으셨지만 어렵다. Well, we're excited to announce that Process Advisor is now generally available. This is a capability within Power Automate. And with Process Advisor, you can get to value very quickly using our intuitive interface to capture and record these tasks. 그러니까 이제 코딩 안 하고 녹화 버튼 누르고 뭐 작업한 것들이 다 기억되기 때문에 나중에 녹화 버튼 끝나면은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것들 옛날에도 많았거든요. 매크로 익스프레스도 있고 아니면은 엑셀에 VBA도 있고 뭐 오피스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다 녹화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녹화해서 하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You can share with different business users so that you can collaborate in understanding how different people work. And bringing this data together gives you a deeper set of insights, process maps that can be leveraged to help inform you. And then take these discoveries to turn it into action, to automate. And you can do this using our automation recommendation. And we've made it very simple, just a few steps to get started. As a developer, you're likely wanting to create the process itself because this is what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is is what you plan to automate. So you can go through, create the process, and then the next thing is to share it. Share it with the business users who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who you want to contribute to it. And they can do that then, recording using our Power Automate desktop client. Once the recordings are complete, using our tooling, you're able to group these steps of the recordings into meaningful activities. And these activities are used to create really rich process maps and analytics that are used to help you decide if you want to automate, if you want to optimize, and using our guided recommendations, helping you to automate more quickly.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레코딩 작업이에요. 레코딩 작업이고 회사 내에 이걸 관리하는 전문가가 쉐어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에디터, 모널라이저, 오토메이터까지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레코드하고 에디터 정도는 우리에게 넘겨줄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이제 그 동영상 데모 보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So imagine you've been asked to improve the invoice processing for your company. Invoice processing often takes many hours every month across the company. So let's see how you can use Process Advisor to help inform you of how you can better optimize or automate your process. 이제부터 이 데모 보실 건데 데모 보시면 앞에 했던 얘기들이 다 이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So Process Advisor is located within Power Automate, as I've mentioned. 여기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거든요. 파워 오토메이터에 여러 가지 뭐 플로도 있고 템플릿도 있고 커넥터도 있고 쭉 있거든요. AI 빌드도 있고 거기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이분도 옛날에 캡처한 거예요. 이제 프리뷰가 사라졌어요. 일반 공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월 초에 본인이 찍으면서도 프리뷰였어요. 이렇게 빨라요. You'll see that it's here in the left-hand navigation. As part of Process Advisor, there's two main areas, create and processes. Processes is where you can see all of the processes that you either own or have been shared with you, and the create page is where we start. So in this case, since I'm going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 관리자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to 구경해 보세요. be developing the process that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at I want to automate or make more efficient, I'm going to go ahead and create a process. So in this case, as we talked about, it's invoice submission process. 제목 So 적고 I go ahead and create it. 크리에이트 누르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이게 끝이에요. And that was it. I just created a process. Now think of this as a container in which the information will be stored.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쉐어 디스 프로세스하고 뭐 애더 리코딩하고 그다음 이제 모든 프로세스 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각자 역할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공유를 할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가 그냥 두 번째 녹화를 바로 해버릴지 아니면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 있는 그 프로세스 어드바이저에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있는 메뉴 바에 있는 프로세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누른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접근할 건지에 대한 Now 얘기예요. from here I can go back to the process catalog. I can add my own recording if I often participate in this particular process. But in this case, since I'm an automation developer and I want to learn what the business users are doing, I'm just going to go ahead and share this process. And what this allows me to do is to 이제 공유하는 장면이거든요.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장면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드는 관리자가 있고 이걸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 추가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그대로 녹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녹화만 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select people across the business that I would like to participate. 넣은 다음에 보면은 이게 한글로 다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영어가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컨트리뷰터하고 코어너가 있는데 참여자가 있고 지금 그 이제 공동 담당자라고 하면 한글 번역됐을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이 권한이 달라요. 그냥 녹화만 하는 사람들은 위에 컨트리뷰터 참여자 누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밑에 코어너를 이제 소유자 쪽으로 이렇게 공동 담당 쪽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은 관리자는 이메일 보낼 수 있거든요. 이메일 보낼 수 있는데 요 밑에 지금 컨트리뷰터하고 코어너 밑에 보면 메시지 투 에브리원 있죠. 여기다가 글 써서 보낼 수 있어요. 그 이메일 내용들 네가 이제부터 녹음 좀 해서 나에게 공유 좀 해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With me and contribute. I have the option to select the role of contributor. In this case, the user can provide the recording on what they're doing.
I could also decide to select co-owner, which gives them more responsibilities where they can actually analyze, look at the process map in any of the analytics. In this case, because I really just want from the business users to understand their process, I'm going to select contributor. And what you'll see in the left-hand corner is that this will send them an email to invite them directly to this process. And it'd be very simple for them to understand what to do. So I'm going to go ahead and share. 쉐어 버튼 눌렀거든요. Now that it's shared,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여자로 바뀌어요. 여기에 누르고 나면. I'm going to go and for a moment. 여기서 이제 설명이 빠져 있는데 참여자 공유 화면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참여자 공유 화면으로 간다고 해놓고는 그냥 본인 걸로 하거든요. 소유자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녹화를 어떻게 한다 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아까 그 새로 추가하신 분의 그 이메일로 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그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캡처 떠났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공유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분은 소유자 입장에서 그냥 캡처해 버리시는 거예요. I'll be the business user. So I can either go from the link that I got in the email, or I can just go directly to add recording in the portal. So I'm going to choose add recording. And 똑같아요. 그분도 만약에 공유 받은 사람도 지금 자기 본인의 이제 그 파워 오토메이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프로세스 눌러서 요 add a process에 녹화하기 이거 버튼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장면 똑같아요. 소유자나 공유자나. I can select my invoice submission process. This is the one that was shared with me and the one that somebody wanted me to contribute to just now. And what you'll see is that as soon as I press open recorder, it will open up the Power Automate desktop. You may be. 이건 둘 다 똑같거든요. 파워 오토메이트의 그 데스크탑 RPA라고 하잖아요. RPA나 지금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나 지금 똑같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Familiar with this because this is the client that you use for your RPA automations, your desktop automations. But in this case, what it's doing is 이제 필요한 건 데스크탑이 이제 열리면서 요 왼쪽에 보면은 데스크탑 레코더라고 녹음기가 떠요. 바로 떠요. 근데 근데 이제 데스크탑 그 RPA를 설치 안 했으면은 이게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영어로 get the app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은 이렇게 레코더가 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레코더 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공유해 줬으면 공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어떻게 녹화를 한다고 하는 it opens up in the recorder state itself to make it super easy for the business user. So now that it's open, I can go ahead and start recording. And since I am a person who typically is creating invoices, I can just go into my invoice. 여기 이제 우리가 받은 송장이에요. 송장. 작업해야 될. 여기서 카피해서 딴 데다가 붙일 거예요. And I can select the company that I want to create an account for. And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And then I go ahead in my tool. 여기가 이제 MS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저기서 송장에서 카피해 와서 create a new account and I can put them there, get my 이런 식으로 contact information. 여기서 복사하고. So this is the process that each of the business users goes through as they create their invoice submissions. And here we go.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피 앤 페스트. 주로 이런 것들을 RPA 작업하거든요. RPA에 쓰고 하는 이 작업들을 지금 그대로 녹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Now I've created my invoice for this company. I can go ahead and 그렇게 해서 녹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유자가 할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actually 기본적으로. just finish this recording. And so from a business user perspective, this is all that they needed to do. And you've now understood what their process is. 그래서 이제 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하냐 그러면은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이 간단한 걸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헛짓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누가 일을 합리적으로 잘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전체가 일을 잘못하면 그 전부 다를 바꿔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With 있으니까. this, it just got saved up into Process Advisor, back associated with that process. So let's take a look at what comes out of this. So you can see here a recording I had done earlier. 그럼 이제 본인이 녹화했던 것들이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다 나와요. 버튼 누를 때마다 녹화가 하나씩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행동, 작업 하나 할 때마다. You can see all of the steps, the clicks that take place as I'm recording. And what you can also see are the images that are selected. This gives me the context of what it is that I was doing at the time. I can also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이미지로 다 하나하나씩 캡처 스크린샷을 떠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근데 하다 보면은 개인 뭐 정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공유자가 할지 아니면은 거기 관리자가 할지 그건 선택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delete this if I feel uncomfortable or it has some sort of private information that I'd rather not share. As well, in the description, I can also edit, delete, and so on. But like I mentioned before, an important part of having a recording is being able to group them by activities.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 누르고 뭐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룹화 시켜요. 블록으로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빌딩 블록이 어떤 걸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비교 여러 가지 있던 사람들이 갈라진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의 그 블록이 돼요. 그래서 묶음이 블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묶었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래프 그렸을 때 하나의 뭉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묶어서 지금 평가할 건가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유자한테 맡길 건가 관리자한테 맡길 건가 뭐 이런 점은 조금은 회사에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As you see here, there are multiple activities that have been created. Open Excel, enter the invoice details. You'll see that I can add an activity very quickly and just move it to the area of the recording. 이런 것, 그 묶음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고 위아래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위아래로 옮기면서. Where I feel like I need another activity or another activity is taking place. Now, once I've added it, I can select from a number of recommended names.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추천도 해줘요. 이 추천은 아무래도 이제 MS가 점점 고도화되면 더 좋은 어떤 형식을 추천해 주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얘들이 뭐 만들 때 추천 조금은 해줘요. Or other ones that have been added. This helps to standardize the activities across multiple users. It creates more of a richness when it comes to our activities seen in the process map.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했던 요 3개, 2개,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요 3개가 하나의 묶음 되고 요 2개가 묶음이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의미를 나중에 And the analytics. 프로세스 And 맵에서 I'll show you 하실게요. where these are managed in a bit. So I don't actually need this activity, so I'm going to go ahead and delete it. And now we'll go into the process. 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지금 Analyze가 있고 쉐어 옆에 왼쪽에 보면 Analytics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2개가 딱 구분되는데 한글로는 2개 다 분석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는 분석 중이라든지 하고 왼쪽에는 분석 끝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들었을 건데 나중에 한글 보면 둘 다 분석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오른쪽은 지금 분석하는 거고 왼쪽은 분석되어진 걸 보는 거예요. Details themselves. So here you can see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You can see all of the recordings that have taken place, their status. You can see who it's been shared with. And here is, as I was mentioning, a place to manage the activity. 요 Create Activity Name은 아까 그룹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에 만들었는데 더 만들어도 되고 지워도 되고. Names. So here you can see these are the activities we just saw in the other tool.
I can add new ones, I can delete these, and this is really to allow that business users who are the experts in this process can create a taxonomy of terms that can easily be used across the multiple recordings. Now, once I'm ready with those recordings, I can go ahead and analyze. In this case, I've already analyzed them, so I just need to go and I want to see the analytics. So here are the 그래서 analytics. 이분은 오른쪽에 분석 누르고 벌써 왼쪽에 그 분석 버튼을 누른 거예요. 왼쪽에. 그 과정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화된 결과를 두고 이제 해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추가됐어요. 작년 거보다 훨씬 that 좋아졌어요. have been produced from those recordings. And what you can see here is that there's multiple ways that users are going through as they are doing the same process.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일을 가르치면도 사람이 이제 갈라지더라는 거죠. 일하는 순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숫자가 큰 게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점선이 이제 그 하살표가 굵은 게 사람이 더 많은 건데 그럼 그게 더 합리적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적은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 색깔 진한 거 있죠. 진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걸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시간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런 분석을 해가는 거죠. And you can see here different variants. So a variant is the set of people who follow the same steps in the same way. There's other analytics here, so you can see by recording, amount of time, and so on. And if I want to look at a particular variant, now I can see this is the most common way that people 가장 일반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분석 따로 해볼 수도 있고 are going. 곤란해서. And what I 위에 보면은 뭐 레코딩 숫자도 있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또 그 그래프들이 차트가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분은 설명 안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다 설명이 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찾아서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거. can see here, and if I take a look at the legend, thicker lines means that it's more common and more people are following this path, and darker colors indicate how much time. So from here, we can see that entering the invoice details is taking the most amount of time in this process. Also, downloading the invoice is second in this. So we also have something called application.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거거든요. 애플리케이션 분석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별로 또 분석을 해봐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어떤 그 앱을 연 거 아까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그 앱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할 때 엑셀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앱별로 분석도 가능한 거예요. Analytics. So as you can imagine, it's very.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엑셀을 우리가 클라우드 엑셀도 있고 지금 PC용 엑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용에 대한 것들도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능은 이쪽에 PC가 더 많은데 자동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자동화에 조금 더 많이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Very important in making decisions around the process, around automation, to understand which applications are in question here. And so one thing that we can see is those applications which have a higher amount of time spent and number of times accessed. So these would be the areas that are most interesting to understand. So you can imagine that legacy invoice app is very high in this quadrant. So it's very important to the entire process. And as we saw, it's because we are entering information into that. And then you can see that Outlook and Excel, there's a lot of interaction there as well. And then we have 그러니까 엑셀하고 아웃룩을 같이 많이 사용한다는 건 또 오른쪽에서 보면은 스위칭에 보면 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의 관계성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This particular section on the right, what's called application switching. It gives you the information about what are the most common switches between applications.
So you see Excel and the legacy app, or Outlook and Excel, and so on. You can also filter this to look by a particular activity if you'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more about that activity, if you just want to automate or optimize. 아까 그룹화 시켰잖아요. 그 그룹화에 하나를 누르면은 거기서 또 많이 쓰는 앱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또 분석할 수 있고요. Activity. All right, so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call out, if we go back to this process map all up, we see these blue icons here, and those are indicative of recommendations that we have for automation.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I mean, ultimately, as a developer, your goal is to decide what is the most common steps, where can I improve this process? But also, as part of that improvement, are there areas that I could automate? And so from here, I can quickly go to automate activity. 저희는 저 버튼 누르잖아요. And it will bring 그럼 you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트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서 너 이런 거 사용했으니까 이런 걸로 자동화를 해봐라라는 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Directly into the Power Automate Cloud Flow Designer. Now we see that as we came here, the same name of the process is here. It shows me the different activities, and it suggests connectors that I can use to quickly create my automation. So if you remember from our process, we talked about Outlook, we talked about Excel being. 우리 아까 엑셀하고 아웃룩하고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했죠, 상호작용.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Common applications that were being used. So I can just quickly click on this and it adds this. 그러니까 아웃룩 365 누르면은 바로 이게 추가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해진 거죠. 옛날에는 그 파워 오토메이트 하려고 하면은 오피스 365 아웃룩 찾아가지고 뭐 그 다음에 그 뭐 작업 누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So all I have to do is add the action. Or if I wanted just to do the part around Excel, I can click on that. Now, the great thing is that as we talked about legacy applications, you may want to have a desktop flow. And right here, we have the link to go and add in your desktop flow through this connector. RPA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So as you can see, Process Advisor has very easily been able to bring the business users together with you developers, so that you can understand the process. You can see the insights, the patterns that are emerging, and get automation recommendations so that you can create the right solution the right way. Now, one last thing is that because we're part of Power Platform, we also have the ability to import and export out.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팀 내 누구라도 똑같이 전사적으로 확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zip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되게 쉽게 된다는 거죠. Environments, because as developers, you often need to go between environments. So I can easily create a solution. So if I wanted to create invoice 이건 이제 그 zip 파일 만들기 위한 솔루션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이름만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So I create my solution. Now I just need to add the process mining inferred task. I can select from my 이제 방금 만든 거를 이제 이름만 만든 거고 그 내용을 지금 추가시킨 거거든요. And now I have all of the pieces of information that I need to just export this and be able to import it into the other environment that I want. So I hope you see how easy it is to use Process Advisor and how it can help you and help you automate and help you understand the business better so that you can be more efficient in the job that you do.
Let's take a look at what one of our customers has done. So FarmScript, who's a leading pharmacy provider to long-term care and post-acute care facilities, had a couple processes that they really wanted to improve for their company. One was the electronic batch submission process. This is a process that takes place every day, multiple times a day. And they wanted to make sure to keep it consistent, that it was always on time. They also had their 매일마다 30분마다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 정시에. 그 사람이 맨날 하려고 하면 그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IV per diem process, which took place as part of the end of month billing cycle. And what they wanted to do there was to reduce the amount of time. 근데 뭐 또 하나 입력하고 월말에 뭐 이렇게 막 바쁘게 뭐 보고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작업이 So 있었는데. FarmScript's automation specialist started their journey with us quite early as an early adopter. And what they found are a few things that they were able to leverage as they decided what to automate and what to optimize. So what they've called out is they were able to identify and diagnose bottlenecks in their process. They were able to back their findings with evidence of real data. They were also able to create a new process and improve the process based off of now what they knew the business users were doing. And from there, they were able to decide what are the best areas for automation. And by using our automation recommendation, we're able to create end-to-end automation solutions. This is such a great story and really highlights how you can quickly get to value and how you can develop the right solution the right way using Process Advisor. But before we go, just a few things to get you started with. Here's some resources around our documents, our training, so you can try some exercises. They are part of RPA in the Day training. And just go and get started with Process Advisor. Try it out. Hope you enjoyed this session. Thank you for attending and enjoy the rest of the bill.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보신 거거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보신다고. 힘드시죠, 다들? 예. 1시간 동안 보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MS 입장 얘기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이제 녹화를 끄고 하도록 할게요. Q&A 관련돼 가지고는. 네.